안녕하세요. 시간의 마법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1시간 한 30분 정도 그렇게 우리가 강의가 진행됐었는데요.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중간중간에 제 목소리가 끊겨서 녹화가 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팀원분들이 나오는 그 화면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제 화면 안에서 이제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화면에 다 녹화가 되면서 그 자료가 많이 가려져 가지고 내용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합니다.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진행했던 강의 주제입니다. 통계 데이터 기반 데일리 리포트 셀프 피드백. 자, 저의 얼굴을 한 여기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의 마법사에서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기록을 하고 어, 인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데일리 리포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어리나 혹은 플래너,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플래너, 이런 것들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데일리 리포트는 우리 자신의 하루 전체를 우리 하루의 일과를 시간 단위나 혹은 액티비티 단위로 기록을 하고 그 몰입도를 평가를 함으로써 나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확인을 하는 기록입니다. 맞아요. 이 데일리 리포트는 기록의 한 방법이에요. 한 수단이고, 아날로그식으로 다이어리를 적는 것도 기록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데일리 리포트를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디지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단순히 기록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혹은 내가 변하고 싶어하는 모습대로 내가 정말 변화하는가, 기록만 해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강의의 첫 번째 퀴즈였는데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글자인데. 앞서 우리 제목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피드백, 바로 피드백입니다. 열심히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다시 되돌아서 복기를 하면서 내가 이럴 땐 이랬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뻘짓을 많이 했지? 이 시간 너무 아까웠는데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노력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드백이에요. 왜 우리 바둑 선수들이 바둑 대국을 두고 나면 그 대국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돌을 두면서 이럴 때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바둑돌을 뒀으면 어땠을까? 복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 데일리 리포트도 실은 그런 바둑의 복기와 같은 피드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잠깐 들어와서 불을 끄고 가네. 자, 피드백을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제 얼굴을 올리면 이렇게 물리학적이나 교육학적의 정의도 있지만 그 세 번째 심리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진행된 행동이나 반응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일,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그 데일리 리포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혹은 어제 하루가 어땠는지를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맞이하는 다음 시간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데일리 리포트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에 관련된 유명한 명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조지 산타야나가 말을 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맞다.
어제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거나 혹은 지금부터 살거나. 그게 바로 피드백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실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기원전에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하는 태도는 자기 성찰, 즉 본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데일리 리포트는 그저 과거의 기록,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 이야기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퀴즈 정답이었는데 바로 우리 시간의 마법사, 우리 현성 마법사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팀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리포트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데일리 리포트는 뭘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써야 돼요. 단순히 내가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록을 통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제 사진 위로 좀 올릴게요. 여기 좋네요. 자, 무엇을 피드백 받지? 혹은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까?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게 진짜 굉장히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에게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더 나를 바꿀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챌린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책 30일 동안 꾸준히 읽는 것 혹은 한 달 동안 글쓰기 뭐 한 달 동안 물건 하나씩 버리기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그런 습관 챌린지들이 많은데 그런 습관 챌린지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이고 실은 굉장히 힘든 챌린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엇을 피드백 받을 거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거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주제로 한번 흐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피드백 받을 것인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팀원분들께 한번 여쭤봐요. 여쭤보면 왜 데일리 리포트 혹은 시간의 마법사에 참여를 하셨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라고 대부분의 팀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50점짜리 답안입니다. 왜? 시간 관리가 나한테 왜 필요한지, 내가 시간 관리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하루를 기록을 하고, 내가 하루에 뻘짓을 이만큼 했네. 나 하루에 10시간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 시간은 조금 아쉽게 썼구나. 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면 내일,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대로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더 잘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해봐야지 라는 목표가 생기면 이 우리의 피드백이 의미가 있는 피드백이 됩니다. 목적이 있는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팀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속해서 우리 챌린지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이나 건강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혹은 육아나 가족들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서 데일리 리포트를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데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받아지는 통계 데이터들을 실은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한번 여기 5가지 항목을 보시면 보통 우리 팀원분들이 우리 시간의 마법사에 참여를 해서 왜 시간 관리를 하고 싶은지를 여쭤보면 보통은 요 5가지 답안 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독서나 자기계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이 없을 때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혹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지, 내가 데드라인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은 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지, 혹은 나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시간의 마법사를 참여를 하고 계세요. 우리 팀원분들도 한번 본인이 왜 시간의 마법사에 참여를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되 이 5가지의 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다른 이유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내가 왜 데일리 리포트를 꼭 지금 이렇게 힘들게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역할이 있어요. 저 같으면 가장으로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매달 꾸준히 벌어와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아빠와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 저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김현수로서, 현수 마법사로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꼭 해야 됩니다. 나의 역할에만 충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다 처리를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번아웃이 오게 될 텐데 하고 싶은 일들도 같이 해나가면 그런 번아웃도 이겨내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고민들을 어디에? 바로 우리 액티비티 커스터마이즈에 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실은 우리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데 5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액티비티로 살아봤더니 불만족스러워. 혹은 중요한 걸 뭔가 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 나 조금 더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액티비티에 내가 어떤 활동을 빼고 어떤 활동을 다시 추가해서 넣어서 다시 다음 한 달을 또 살아보고 나의 삶을 루틴을 확인해서 또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액티비티 커스터마이즈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나 이번 달에는 특히 요 3가지는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래. 그게 바로 우선순위 커스터마이즈인 거예요. 우선순위 액티비티 3개 꼭 집어서 나 커뮤니티 활동, 육아, 회사 업무 이 3가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이 3가지 활동들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얼마나 집중을 했는데 나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걸 확인해 보자 라고 할 때 이 우선순위 액티비티 커스터마이저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마 1일부터 15일까지의 상반기 통계 데이터가 우리 팀원분들께 17일 날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우리 프로 버전으로 참여하고 계신 팀원분들께는. 그러면 한번 그 상반기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뒤에서
같이 한번 보겠지만 그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좀 아쉽다. 내가 아직 이런 것들 좀 한번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다시 커스터마이즈를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남아있는 15를 다시 그 커스터마이즈를 조금 더 달리 적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피드백 받을 것인지를 우리 각자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들어오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무엇을 피드백 받을 것인지를 내가 딱 정했어. 딱 정했으면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어떻게 피드백 받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의 마법사는 우리 팀원분들께 피드백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시간의 마법사가 지금 우리 팀원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은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주자. 통계 데이터 기반. 왜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팀원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답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통계 데이터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실을, 팩트를 피드백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명을 댈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누적된 통계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여러 날들을 이 패턴으로 살아왔구나를 확인을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보게 만들어 드리자라는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는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데이터를 한번 2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23기 11월 달 데일리 리포트 인증 현황이 통계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 동안 누적된 통계 데이터인데 점점 인증률이 우하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평균적으로는 70% 이상 지금 다들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월 초보다 월 중간쯤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증률이 90%대에서 70%대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역시 우리 의지가 끈기가 그릿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실천하는 게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리고 저는 운영진 입장으로서 우리 팀원분들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자극을 좀 드리면 이 인증률,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요거 이제 2번째, 요것도 크리티컬한 데이터인데요. 시간의 마법사 참여자 현황입니다. 19기부터 23기까지. 사실 그대로 제가 팩트를 가지고 왔어요. 점점점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고 또 재등록률도 제가 한번 봐요. 지난달에 74% 정도 재등록이 되었군요. 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팀원분들이 점점 참여하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재등록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플러스 신규 팀원분들을 유입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참여하는 팀원분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고 나나 우리 현성 마법사님이 바라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시간의 마법사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더 참여자도 많아지고 재등록률도 높아지고 성장하겠는가. 저에게 팩트를 날려줍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강의도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우리 팀원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팀원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 이런 저의 노력들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재등록률도 높아지고 참여자도 더 높아지면 내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더 노력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도움이 되었구나. 혹은 만약 참여율이 더 떨어진다면 내가 아직 더 부족하구나. 어떤 노력을 더 하면 더 좋을까? 라고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 데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을 저에게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제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마법사에서는 프로 버전을 참여하고 계신 팀원분들께는 보시는 것처럼 3번의 피드백 드립니다. 통계 데이터를 드리고요. 이 3번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3번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생각의 기회, 성찰의 기회. 1일부터 15일까지의 누적 통계 데이터를 한 17일 정도에 받아보셔가지고 상반기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한 번 더 내가 셀프 피드백을 해보고 16일부터 30일까지의 하반기 통계 데이터와 1일부터 30일 한 달 통째로의 그 통계 데이터를 누적 통계 데이터를 받아보셔가지고 또 한 번, 또 2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통계 데이터를 보실 때는 상반기 데이터, 하반기 데이터를 또 옆에 두고 3개의 데이터를 같이 놓고 봐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요 넘겨드리는 요 피드백이 통계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의 11월 달 1일부터 12일까지의 누적 통계 데이터를 제가 지금 라이브로 바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많은 통계 데이터가 제공이 돼요. PDF 파일로 무려 7장이나 됩니다. 근데 보시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뒤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제가 세어봤을 때 데이터의 종류만 해도 15가지 정도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봐야 되느냐? No.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각자의 역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어 했던 피드백의 종류가 달라요. 다. 근데 우리 팀원분들이 각자 개인이 어떤 통계 데이터를 받아서 피드백을 받고 본인을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 이끌어내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 15개가 넘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두 개만 받아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목적들이 다들 다양해요. 이 통계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피드백들이 내가 얼마나 꾸준한지를, 혹은 내가 중요한 일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내 일상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언제 집중력이 좋은지, 언제 뻘짓을 많이 했는지, 시간 낭비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15종류가 넘는 통계 데이터를 모두 다 하나하나 보면서 인사이트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들만 골라서 봐도 좋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이거를 화면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질문이 조금 가려지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상황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팀원분들이 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궁금하다. 그 대표 질문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통계 데이터들을 본인의 그 누적 통계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준비한 이 대표 샘플들, 대표 상황들이
내가 궁금해하거나 내가 받고 싶어 했던 피드백의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저나 현성님께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통계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면 우리 팀원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대표 상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꾸준한지, 내가 그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으냐면 이 빨간 박스 그리고 이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바로 달성률과 졸구력, 그릿이라고 하죠. 이 퍼센테이지 두 개 숫자와 함께 우측에 있는 데이터들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달성률은 80%예요. 지금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좋아요. 기록을 저는 다 했다. 꾸준하게 기록해놨네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미루지 않고 기록을 했는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밑에 그 졸구력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날, 파란색 동그라미 6일 정도 되네요. 그 6일은 제가 그날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겁니다. 미루지 않고. 나머지 날들은 제가 다 미뤘었어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비어 있는 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제가 한 번에 몰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달성률과 졸구력 이 수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미루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면 아, 내가 데일리 리포트를 이렇게 꾸준하게 잘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데일리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다른 무언가를 실천을 할 때 나 무언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혹시 이 달성률도 떨어지고 졸구력도 떨어졌다. 아, 내가 요즘 그릿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끈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요거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작심삼일 그만하고 내일부터 또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바꿔먹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저희가 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통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왼쪽 그 사진에 평균 점수가 나와 있어요. 80점, 1점, 그리고 평점 B.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그 12일 동안에 나는 평균적으로 80점 정도의 만족도를 지니고 하루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80점 1점. 저는 개인적으로 8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점. 너무 잘 보냈다라고 지금 기록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80점만큼의 만족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꼭 같이 한번 봐줬으면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좋았던 날, 가장 높은 점수가 기록된 날이겠죠.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은 날, 나의 최악의 하루, 그 제일 좋았던 날, 베스트 데이와 가장 안 좋았던 날, 월스트 데이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평균 점수의 날들 말고 가장 좋았던 날과 가장 안 좋았던 날들. 이 두 날을 보면서 가장 안 좋았던 날에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좋았던 날에 내가 잘했던 부분의 활동을 더 반복해서 하려고 하면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내 만족도가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의 한번 베스트 데이와 워스트 데이를 한번 볼게요.
점수가 가장 낮았던 날 11월 11일이었고요. 이날 59점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오늘 하루 어땠나요? 뭐 보람찬 하루를 지냈대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왜 점수가 저 모양이었나? 아, 제일 밑에 저녁 9시부터 24시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으악 표시를 해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 4차 대전 바로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으, 자, AK몰 다녀오면서 와이프와 크게 다퉜는데 제가 말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제가 말을 거칠게 내뱉고 말았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11월 11일이 저에게 워스트 데이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부싸움이 저의 하루 만족도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가족과의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 혹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이 상하면 그 정서적인 측면의 아픔, 마음 아픔 때문에 그날 하루의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저는 그게 부부싸움이 저에게 정말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싫어서 저는 액티비티에다가 부부싸움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D 영역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D 영역으로 부부싸움을 액티비티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전 부부싸움을 하면 점수가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에서 무려 2, 30, 뭐 25점, 아니 20점 이상 훅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날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게 아니야. 아주 망쳤죠. 이 망친 거를 정서적인 표현을 제가 제대로 입력을 했으면 점수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아, 최악의 하루. 와이프와 부부싸움을 한 거. 자,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역시 나는 와이프와 싸우면 안 돼. 부부싸움 절대 안 돼. 자, 잘 참자. 말을 내뱉기 전에 꾹 참고 참을 인자 3번 새기고 숨을 한번 돌리고 나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 라고 제가 셀프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 베스트 데이 지난 12일 동안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그 다음 날이에요. 아, 희한하죠? 자, 7시 40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내가 잘못했어. 화 좀 풀어줘요. 자, 사과를 하고 나서 저의 그 다음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기분 좋은 상태로. 부부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제 하루에 몰입도나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그 하루 점수로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저의 베스트 데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피드백을 하죠. 제 스스로.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하자.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릎 꿇고 먼저 빌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베스트 데이와 워스트 데이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를 확인을 해보면 아마 우리 팀원분들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질문인데 어, 통계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평균 점수는 높아. 근데 뭔가 자꾸 허무해요. 아쉽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허탈해. 답답하고 왜 그럴까? 음, 자,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때도 평균 점수를 한번 볼게요. 지난 12일 동안 80점이에요. 근데 불만족스러워. 왠지 모르겠지만 불만족스러워. 내가 점수는 80점을 받았지만 내 기분은 80점짜리가 아니야.
60점,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답답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의 그 정서 평가 부분에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불만족스러워요. 라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점수는 높은데 왜 나는 불만족스럽냐? 이거예요. 왜? 아마 이제 많은 팀원분들이 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번아웃이 와버렸어. 어떤 이런 기분이 드는 때가 있어. 왜 그러냐 이거지. 이제 우리 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제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 기록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가? 이 괴리감이 생기는가를 한번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액티비티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액티비티가 일치하는가를 지금 이 두 가지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액티비티 세 가지가 바로 커뮤니티 활동, 육아, 그리고 회사 업무라고 아까 앞에서 확인했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측 상단의 그래프 보시면 참여도, 달성률이 내가 얼마나 실천했는가인 거거든요. 한번 퍼센테이지 봐보세요. 26%, 26%. 커뮤니티 활동도 26%, 육아도 26%.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액티비티에 많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좀 허무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가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가 봐. 라고 한번 첫 번째,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액티비티에 진짜 만족도 높게 집중하고 있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액티비티 몰입도를 보면 몰입도가 결국은 그 순간에 그 액티비티를 할 때 만족도라고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저의 그 세 가지 우선순위 액티비티의 몰입도, 만족도를 한번 보면 한번 업무 봅시다. 업무. 몰입도 63%. 밑에서 네 번째. 그나마 뭐 육아, 커뮤니티 활동은 몰입도가 뭐 낮지 않고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이거 한번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딱 이것만 봐도 저는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요. 역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나는 이 회사를 당장이라도 그만둘 테다. 라는 사표를 가슴에 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몰입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만족도에서. 그러면 한번 앞에 데이터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나마 우선순위 액티비티 세 가지 중에서 업무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티비티 중에서는 그나마 시간을 많이 투자한 활동인데, 근데 그 업무 활동에도 몰입도가 낮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액티비티에, 우선순위 액티비티에 시간도 많이 안 쏟았고, 그나마 시간을 많이 쏟았던 우선순위 액티비티에는 몰입도가 엉망이야. 이러니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 들겠나라고 한번 피드백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이 질문도 같이 해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 액티비티는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일이 맞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액티비티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일이 맞나?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정서평가, 이 정서평가 점수를 보면 그거를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산 하루들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꼈으면 정서적인 평가에서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 베개에 탁 기대서 누웠을 때 나 오늘 진짜 잘했어. 열심히 살았어. 너무 만족스러워.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야 하는데 근데 만약 아 너무 허무해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날에 우선순위 액티비티도 시간을 많이 쏟았어. 그때 몰입도도 높았다. 그런데도 내가 허무한 감정이 들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활동들을 우선순위 액티비티에 내가 설정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얻었으며 그리고 그 우선순위 액티비티라는 게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진짜 맞는 건지 이 세 가지 활동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허무하고 허탈한 감정이 드는지 이 괴리감이 발생하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저 이 사진 너무 지금 좋아하고 마음에 와닿는 게 손바닥 위에 있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이 방향이 제대로 서야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겠죠. 그죠? 자, 만약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1km만 가면 내가 원하는, 내가 도착하고 싶은 그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1km.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 이쪽이 북쪽인지 이쪽이 북쪽인지 여기가 북쪽인지 몰라요. 내 손바닥 위에 나침반이 있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N급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서 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 N급 방향이 만약 사실 나침반이 남쪽을 가리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북쪽으로 가려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남쪽이야. 그러면은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나는 북쪽으로 1km 가면 됐지만 목표는 실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나침반 때문에 지구 한 바퀴를 거꾸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이 지구 둘레가 한 42,600km 정도 되는가 봐요. 한 그 정도 수준인가 본데. 그러면 42,599km를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해서 기어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질문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내 나침반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 나침반 위에 올려져 있는 손바닥 한번 봐주시겠어요? 손가락과 손바닥에 수많은 흙이 묻어 있고 좀 지저분해져 있고 닳고 상처도 나 있고 그러죠. 이 나침반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금 험해진 흙이 묻고 닳고 더러워진 이 손바닥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나의 나침반이 올바르게 섰을 때 지구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딱 1km만 가면 정말 해피하게 우리가 원하는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앞에 세 가지 질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고 그 몰입도와 집중도, 만족도는 얼마나 됐으며 근데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질문들도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맞는 건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자, 다음 이제 상황이네요. 난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좀 허전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 인생 밸런스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도 하나의 복잡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나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에게 피드백을 줬을 때 그게 나의 오늘 하루의 만족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 신체 컨디션이 안 좋아요. 혹은 집에 와서 도착해서 와이프와 싸웠어. 아까 저처럼 저의 최악의 하루처럼.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어때요? 와이프와 싸웠어. 아까 보셨죠? 저의 하루가 폭망하는 거? 그런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의 오늘 하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좀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인생의 밸런스, 여러 영역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저의 이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 보니까 그 우측에 이 배분율과 평균 활용 시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요즘에 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을을 타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지 어떤, 가을 타는가 봐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도 쉽게 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와이프에게도 말을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아, 이 그래프를 보면 내가 신앙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멘탈 관리 부분이 좀 약했구나 라는 거를 피드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제 스스로 개선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에 어떤 노력을 하냐면 명상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는 어떤 그런 호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 며칠은 조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그 수량이 부족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와이프에게 말실수를 하고 말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더 명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팀원분들도 내 인생에 음, 뭐 어디 좀 부족한 부분은 없나? 혹시 뭐 음,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연애를 좀 하면 좀 더 나의 이 밸런스가 좀 더 맞을까? 어, 취준생이신 분들은 내가 회사에 취직하면은 이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지겠지? 나의 이런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개선되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황이네요. 나는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독서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바로 이 그래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바로 몰입도와 시간 관리 그래프고요. 주황색이 시간 관리. 여기서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 액티비티.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를 이 그래프에 등락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 선과 점들은 나의 집중도, 몰입도예요. 자, 거기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저의 이제 방법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시간 관리, 즉 액티비티의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을 할 때랑, 그리고 몰입도, 집중도가 낮은 그 두 가지가 겹친, 즉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을 하면서도 몰입도도 낮아. 그 시간은 완전히 그냥 뻘짓하고 있고 제가 허투루 쓰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 시간들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혹은 내가 꼭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의 예를 들면 뭐 오전 6시부터 7시 반 아침 출근 시간이고요.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 그리고 점심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보통 회사에서의 그 점심 시간이고 그때 시간 활용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인데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때는 온전하게 제가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의 자유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우선 그 시간 관리가 엉망이죠. 그죠? 뻘짓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시간대 책 안 읽고 글 안 쓰고 독서하고 글쓰기 하자고 해놓고 유튜브 보면서 놀았습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더 잘 활용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한번 그래프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수면 패턴, 수면 관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나의 수면 시간과 수면 점수가 이렇게 이제 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저를 예를 들면, 보면 저는 좀 특이하게 잠을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자게 되면 저의 그 수면 점수가 좀 낮게 나와요. 보시면 10시간 30분을 잤던 11월 7일, 그리고 8시간 40분을 잤던 11월 12일, 이 두 날, 저는 수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불만족스러웠어요. 다른 날들보다. 나는 적정 수면 시간을 자는 게 나한테 더 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더 좋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마지막 제가 준비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을까?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적 낭비 시간이고요. 그게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게 12일 동안의 기록에서 나타난 누적 낭비 시간인데,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 저는 매일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뻘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는 총 24시간이었겠지만 저는 23시간, 23시간만 저의 삶을 살고 1시간씩 매일 버린 셈이에요. 너무 아깝다, 그죠? 11시간 40분이면 제가 책을 한두 권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 글을 한두 편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을 10편을 가까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 뻘짓을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피드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통계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피드백 상황들, 대표적인 상황들을 제가 좀 한번 추려와 봤는데 이 상황들 이외에도 우리 팀원분들이 나는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통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단톡방이나 혹은 우리 개인톡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 이렇게 통계 데이터 피드백 받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통계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데이터를 골라서 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피드백만이 살 길이다. 피드백 없는 데일리 리포트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다시 피드백.
어떻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진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육아와 집안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액티비티에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액티비티 작성하고 데일리 리포트 기록하고 피드백까지 받아봤는데, 그래서 나 결과적으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내 나침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 데일리 리포트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을 하고 꾸준히 기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의 이 세 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좀 뒤로 미루세요. 아니면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인가?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뒤로 미루세요. 미뤄두시라고. 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를 기록하는 진짜 이유. 왜? 어떻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평온하게, 웃고 싶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기분들을 이 사진에 계신 우리 이 여인분처럼 노년에 느끼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행복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한 방에 확! 그리고 나머지 평생을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낄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사소하지만 소소하지만 행복의 감정을 내가 언제라도 수시로 느낄 수 있게끔 나의 액티비티, 나의 실천, 나의 노력들을 다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통계 데이터 기반의 데일리 리포트 셀프 피드백 방법을 제가 좀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해왔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행복을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도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노력들입니다. 아까 앞에 통계 데이터 보셨죠? 우리 시간의 마법사 참여자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 참여율도 저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팀원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제가 매주 토요일, 개인 일정이 없으면 매주 토요일 밤에 이렇게 강의도 해 나가고 우리 팀원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텐데요. 자주 이렇게 참여해 를 주시면 제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많이 길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이런 데일리 리포트 피드백 방법들과 생각, 방향들이 여러분들의 데일리 리포트 속에서 받는 인사이트나 피드백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더 간지러운 부분, 더 받고 싶은 피드백의 내용이나 방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이나 우리 개인톡으로 문의 주셔야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고 다가오는 내일부터 또 우리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